네, 반갑습니다. 국제항로화협회 노호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왔던 성과, 여기 나와 있는 시니어 헬스 인덱스와 그리고 이 인덱스를 나중에 활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요즘 대세인 어르신들의 낙상,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세계 3위입니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에 이어서, 스위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하지만 즐거워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건강수명,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은 다 사망으로 쳐서 통계를 냈을 경우에 대략 남성, 여성 합해서 평균 수명과의 차이가 대략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10년이란 기간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아주 이 건강수명의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세계 3위입니다만은 건강수명은 60위권 반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노화, 고령화의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30년 늦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인가요? 이미 이제 화자가 띄워졌죠. 고령화 사회. 그리고 앞으로 한 3, 4년 뒤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은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지금 곧 우리나라도 5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제 앞으로는 행정법도 바꿔야 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도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연령의 카테고리를 원래 7단계였습니다. 근데 노인이 많다 보니까 이 단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노인기가 하나였었는데 65세 이상을 100세 이상까지 해서 4개의 단계로 또 나눴습니다. 저희 우리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는 대상자가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령의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올디스도 올드 해갖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22,000명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9만 명. 이게 매년 2배씩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할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의 현실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베이비 부머가 이제 여기 참여를 하게 됐죠. 지금 75세, 그러니까 74세까지 노인 전기라고 그러고 후기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활동적이시고 게다가 교육 수준도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관계도 좋고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또 직업도 더 갖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반대로 이 75세 이상에 대한 분들은 대부분 허약하십니다. 노쇠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양 상태가 많고요. 근 위축, 소위 근 감소증도 많고 또 치매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노인 후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뭘 할지 계획조차 앞으로 내가 늙어서 뭘 할지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미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실 이분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 늙는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디어 정보가 있습니까? 건강, 특히 건강에 관련된. 그리고 장수 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면 10분 중에 9분 이상은 장수 목표가 분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고 죽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노인이니까 나보다 불편한 노인을 죽을 때까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장수 목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후기 분들의 필요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기능 아까도 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분야에서 봤을 때 사실은 건강 노인에서 여기 에이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각종 장기가 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1차적인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1차적인 노화로 인해서 건강에서 허약 단계를 거쳐서 신체 기능 장애, 그리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특히 이 허약 단계는 이 1차적인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2차적인 노화, 소위 각종 임상 질환이라든지 체력의 저하,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1차적인 노화를 악셀레터를 밟아서 더욱더 신체 기능의 저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허약 단계까지를 우리가 요양 전 단계다, 그리고 건강 수명까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이분은 두 분 다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노화라는 게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이분은 78세인데 삼천포 계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서 좋은 공기에서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사시다가 힘도 좋고 이러시다가 한 번 넘어짐에 의해서 1년 동안 병원 신세, 그리고 1년 동안 4개의 질병을 얻고 바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분 10살이 더 많으신 그 용인시에 계신 이분은 나이가 88세인데도 불구하고 운동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 측정을 했을 때 거의 60대 초반에 이러한 체력 수준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개인차,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개인차는 저와 유치원생의 차이 정도의 신체 기능의 격차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3단계로 WHO에서도 이 어르신의 이 신체적인 능력을 3단계로, 건강을 3단계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건강과 신체적 허약 그리고 장기 요양, 과연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척도,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갖고 계신 신체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은 바로 노인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보행을 한다든지 나온 것처럼 자세를 변환한다든지 넘어지지 않게 평형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노인의 신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신체는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이 제한되면 그만큼 신체 활동량이 또 저하되겠죠. 결국은 자립 수준,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동 제한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겠죠. 자, 근데 흥미있는 연구 성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앞으로 노인에 대해서 신체 능력을 제대로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병상 생활과 같은 건강 상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중점적으로 하게 된 것도 이 논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 체력. 자, 그러면 노인이 과연 필요한 신체 능력, 즉 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친구랑 약속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모든 신체적인 체력 요소를 동원합니다. 근력부터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 협응성, 지구력까지. 하지만 노인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노인분들이 필요한 체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상생활에서 관련이 있는 행동,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다. 저희가 중점을 맞춘 것은 노인의 체력은 일상생활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크게 3가지로 신체 매개 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행동 체력이라는 요소고요. 신체 기능은 걷는다든지 의자에서 일어난다든지 물건 손을 뻗는다든지 고추장 뚜껑을 연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볼륨, 활동 목표로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상생활 체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노인분들을 체력 측정을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돈이 들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 1995년도에 제가 유학할 때 일본의 연구팀의 김희식 박사라는 분이 3개월 동안 독거노인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노인이 뭘 하는지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의 활동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15가지 항목을 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모디파이를 해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 체력의 측정 항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근력, 상지 근지 근력, 아령 들기, 뭐 아령이 없으면 모래, 우리 페트병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해도 됩니다. 또 젓가락질 하죠. 그래서 콩 옮기기, 패그보드 또는 평형성, 동적 평형성부터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한 4,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국내에 확보를 하고 있고 국외에도 1,000여 명이 있습니다. 물론 국외는 젓가락질이 안 되죠. 핀셋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연성, 그 다음에 기거 능력, 그래서 누웠다가 시작하면 일어나서 차렷 자세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이동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뭐 미국에서 이미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채용을 했고요. 이동 팔자 보행이라고 그래서 콘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텐덤 워킹이라고 그래서 발을 맞춰서 걷는 이러한 것들을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 전에도 뭐 한일 비교나 한미 비교나 동남아시아 비교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한 게 일본과 저희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약 400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분들은 한 200여 명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그 중에 나와 있는 요 일상생활 체력을 지수로 나타내서 요 하얀 부분이 일본 분들이고요. 요게 한국 분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 개의 항목, 근력 4번이죠. 협응성, 손의 협응성, 아까 젓가락질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패그보드랑요. 그 다음에 전신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일본 노인분들하고 우리 노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낮은 일상생활 체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의 평균 수명이라든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일본 노인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 소비량, 소위 운동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량이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지금 부족한 일상생활 체력 요소를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니어 헬스 인덱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시죠.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A4 두세 장 쪽으로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평균, 어떤 거는 다 정상인데 혈압만 제가 혈압이 높아요. 과연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걸 좀 쉽게 노인분들한테 연령 척도로 좀 환산해서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건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원래 여기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로 해서 생물학적 연령인 게 1950년도에 이미 각종 장기와 실제 나이랑 비교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제가 개발한 것은 중년의 헬스 에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시니어 인덱스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일상생활 체력 요소를 전부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임상 지표를 넣습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의 위험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소들이 튀어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추정식이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르신들이 내 실제 나이가 70세인데 장수 나이가 72세다. 그러면 2살이 내가 늙었구나라고
알기 쉽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장수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료 영역과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오직 이 일상생활 체력 요소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도 이 장수 체력 나이는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장수 체력 나이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는 뭐 저희 그냥 개인 희망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요양보험 그 등급 매기실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문이라든지 물론 임상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여기 자립과 요양 기준 사이에 이 허약에 대한 그 레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장수 체력 나이의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된다 그러면 실제 컷오프 포인트를 저희가 정해놓고 일상생활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이 컷오프 포인트를 통해서 요양보험의 그 평가에 사용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자, 낙상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까 사진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 치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노인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낙상을 이제 위험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분 중에 1명은 적게 넘어지건 크게 넘어지건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넘어진 분들의 10분 중에 1분 이상은 사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지를 또 해야겠죠. 자, 이 위험인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가 근력입니다. 특히 하지 근력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중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 영역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치매 쪽으로. 물론 낙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은요. 뭐 이 통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하죠. 10분 중에 1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래프를 보면 거의 직선적으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국방비 예산을 넘어선다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씩 들어요. 한 명당. 특히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10.2%입니다만 제주가 가장 높더라고요. 12.13%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여기도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만약에 실시하면 언제라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더욱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이 기간이 길건 짧건 간에 항상 이 경도 인지 장애라는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대략 한 8년 정도 치매 발병까지, 물론 경도 인지 치매에서 사망까지 그냥 가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운동 프로그램을 늦지 않게 시작을 한다 치더라도 충분하게 이 기간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참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IADL이라는 것은 수단적 ADL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죠. 커뮤니티가 형성이 잘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뭐 시간상 제가 운동의 생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미 동물 실험과 그리고 인간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논문이 운동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 같이 우리 당뇨 환자들 운동하면 당 기능이 개선되죠. 이와 같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뇌 대사에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당 단백질인 FNDC5에서 잘려나간 이 이리신, 소위 다이어트 호르몬 또는 운동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이게 분비되면서 뇌 기능을 좋게 할 수 있고, 또 뇌 신경 영양인자로 알려져 있죠. BDNF. 이런 것들이 이미 알려진 바로 운동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스텝 운동을 제가 개발하게 된 배경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하게 치매 국가 책임제, 여기 정책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친화적 환경이 필요하겠죠. 또 일자리 정책,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지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스텝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해서도 민간 자격증을 지금 실시하고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스텝 운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제가 메인 운동이기 때문에 고스태핑 운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죠. 저희가 만든 이 고스태핑 운동은 스텝 패턴을 보고 외워서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죠. 여기는 대구 내당 복지관인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김포, 경기도 김포를 시작으로 지금 특히 경상도가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창군의 각 면 소재지로 저희가 보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기초적인 그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전진, 후퇴,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총 144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중 작업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이 운동은 지금 이 패턴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아무 손에 든 것도 없고 하지만 중간에 박수를 친다. 왼발 할 때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캐스터네스를 가지고 한다든지 조금 더 머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이 운동의 운동량은 걷기 1시간을 걸으면 요거는 15분이면 그 운동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게 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시범 사업을 한 결과를 아까 제가 장수 체력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30명의 어르신들을 운동을 시켰을 때 평균 실제 나이가 76.2세였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만든 장수 체력에 대입을 했더니 자기네들 실제 나이보다 1살 정도가 높았습니다. 3개월간의 고스텝 운동을 통해서 약 1.4세가 젊어졌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본인의 운동에 대한 효과를 알기 쉬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욱더 연구는 진행시킬 예정입니다만, 특히 치매를 판단할 수 있는 연령 척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또 낙상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특히 제가 소개한 이 운동은 유일하게 과학적인 입증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운동 효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